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야를 구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답사를 할 때는 메모를 해 두셨다가 그 메모지를 들고 현장에 몇 분만 이래 다니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메모지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이 산은 매입할 산이다, 아니면은 매입해서는 안 된다는 산이다 라는 구분이 확실하게 아마 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야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임야에다가 길을 내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임도라고 말합니다. 임도라고 하는데, 이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는 산림의 경영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물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산지관리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산림 소유자 또는 산림 경영자가 산림 경영을 위하여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사설 임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설 임도를 만약에 개설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도 개설을 목적으로 한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산림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산림부서에다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 되면은 행정기관에서는 검토해가지고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을 한 후에 임도를 개설할 수가 있겠죠. 아울러서 이때 사설 임도의 경우에 현실 사업비에 한하여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융자를. 조건은 설계 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2억 원 이내에 연 1.5%, 융자 기간은 20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면은 된다라는 점을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산에다가, 즉 쉽게 말해서 임야에다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크기로 지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을 흔히들 묻고 합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에서 농업, 임업, 어업인의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 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은 임업용 산지에서도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00평 미만으로 임업용 산지에서도 주택과 부도시설을 지을 수 있구나 라는 내용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본인 소유의 산림에다가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해 가지고 조림을 하고자 할 경우에 헥타르당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솔직히 모르면은 바보죠. 알면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익이 되겠죠. 제가 구체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수 조림, 즉 경제수 조림이라는 것은 속성수라든가 생태 조림을 말하는데, 이 경제수 조림은 헥타르당 333만 원이 나오는데 국고에서 70%, 지방비에서 20%, 자기 부담이 10%만 하면 되겠습니다. 나가서 유휴토지가 있으면은 그 유휴토지에 조림할 때에는
헥타르당 282만 원이 나오는데 국고가 70%, 지방비 20%, 자기 부담이 10%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과 우량 목재용 재림 생산 등과 같이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산림 경영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인가를 신청하고 이때에는 산림 경영 계획 작성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임업인으로서 장기 산림 경영과 더불어서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지원 비율은 국고에서 20%, 융자 20%, 지방비가 20%, 자기 부담금이 한 40%. 나아가서 단기소득 임산물인 표고의 생산 기반 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 생산 경쟁력 제고로 수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서 표고 생산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표고 생산 지원은 표고 자목이라든가 종균 등과 같이 표고 생산 자금 융자 지원과 표고 재배시설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배시설 지원이라는 것은 표고 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또는 관수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침수시설이라든가 배지 생산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톱밥 표고 재배시설이라고 있는데 톱밥 표고 재배시설과 톱밥 배지 생산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표고 재배자와 또는 법인 경영체면 가능합니다. 이때 지원 비율은 표교 종균 생산 연구는 국고 100%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표고 생산 자금을 국고 융자 80%, 자기부담금 20%, 또 재배시설에 대한 보조도 합니다.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입니다. 또 톱밥 표고 배지시설은 국고 20, 융자 20, 지방비 20, 또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다는 점과 나아가서 산림소득 분야 지원 사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산물 소득의 지원 대상 품목을 90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0종.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90종을 수실류 13종, 버섯류 8종, 산나물류 14종, 약초류 18종, 수염류 7종, 약용류 19종, 수목부산물류 6종, 관상산림식물류 5종, 이처럼 총 90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실류 13종에는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가 있고요. 버섯류로는 8종이 있습니다. 표고버섯, 송이버섯, 목이버섯, 서기버섯, 능이버섯, 사리버섯, 꼬송이버섯, 복령 8종이 있고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 은건키, 고비, 들매나무순, 다래나무순, 어수리 총 14종이고요. 약초류는 삼지구엽초, 삽주, 참숙,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또는 긴강남차, 구철초, 양모밀, 당귀, 청궁, 하수오, 감초, 독칼, 잔대, 백운풀, 마 18종이 있습니다. 수염류로는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청밀의 덩굴잎이라든가
음나무잎, 참죽잎이 있고요. 약용류로서는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축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온나무, 골담초, 상겨름나무, 산사나무, 너름나무, 황칠나무, 구치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등이 있고요. 수목 부사물류로 6종인데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조릿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산림 식물류로는 5종이 있는데 야생화, 자생남, 조경수, 분재, 잔디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쭉 한번 불러드리냐 하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임야가 현재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소유를 하고자 할 경우에 그냥 임야를 사서 시세 차익만 노리지 말고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 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 돈이 들어가겠죠. 그 초기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이나 융자사업 등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부서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융자사업 등은 전업임업인에게 한마디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 재배, 유통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디를 보느냐? 산림자원, 그 다음에 산림소득지원, 산림소득지원 안내를 보면은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저 내가 임야만 산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상기하시고, 자, 그러면은 흔히들 말하고 있는 귀농귀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귀농귀촌. 그러면은 임야와 관련된 분들도 귀농귀촌 가능한가? 귀농귀촌. 자, 여기에 대해서 임업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하게 말해서 임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3헥타, 즉 1헥타, 1헥타가 3,000평이죠. 그 3헥타이기 때문에 9,000평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가 임업인이고요. 두 번째로 1년 중에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1년에 360일 중에 90일이니까 직장 다니기나 다른 일을 하면서도 충분하게 임업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임업인입니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 생산업자라든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나 분재 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의 산림을 하는 자, 부산물을 재배하는 자를 임업인으로 보고 있고요. 또 대추나무 1,00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도 임업인이고요. 호두나무 1,000제곱미터 이상, 밤나무 5,00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사람도 임업인입니다. 잣나무 10,00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사람도 임업인이고요. 연간 표고 자목 2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도 임업인이 되겠습니다. 자, 임업인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임업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시겠죠? 자, 여기서 농지 원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내년에 농지 대장으로 이제 바뀌죠. 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농지 원본은 요즘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농업직불금 또는 면세유 등을 지원받고 있듯이 농민뿐 아니라 임업인의 독림가로 등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독림가가 뭐냐? 귀농귀촌하고 있는 임업인을 독림가라고 합니다. 독립이 아니고 독림, 살림님자를 써가 독림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3헥타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잣나무 10,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임업인의 인정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부서에 가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또 자영독림가는 15헥타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서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는 전문 임업인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 임업인은 독림가라든가 임업 후계자라든가 신지식 임업인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 경영 계획에 따라서 모범적으로 산림 경영을 하고 계신다면은 자영 독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 독림가 신청은 관할 지역 역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산림부서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런 점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은 이번에는 인목 축척 조사 대상에서 과연 죽은 나무, 즉 고사목은 어떻게 될까? 포함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울산의 척과 쪽에 임야가 경매로 나왔죠.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도 사실상 그 임목은 가운데가 텅 비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전부 다 나무를 죽여서 베어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산 외곽지로는 나무가 있는데 가운데는 거의 다 산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보면은 전원주택 부지로 충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민둥산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지만은 조금 깊이 들어가 보니까 고사목, 즉 쉽게 말해서 울주군청에 확인한 바로는 그 산이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누군가가 그 낙찰 받으신 분, 고가로 낙찰 받으신 분들은 아마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거의 한 200% 가까이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얼마 전인데도 잘 기억을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아마 개발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인목축척 조사 대상에서 고사목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인데, 산지의 헥타르당 인목축척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인목축척의 15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산불 발생이라든가 속가내기라든가 벌채를 실시한 후에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 생장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산불 발생이라든가 속가내기 또는 벌채 전의 인목축척을 환산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고사된 고사목의 경우에는
동규정을 물론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자연고사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자연적 또는 병충해 등으로 인하여 고사된 후 벌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병충해 피해를 입은 인목을 벌채한 경우라면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시도별 평균 생장률을 적용해서 그 벌채 전의 인목 축적을 환산을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저 임야만 사서 시세 차익만 노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 임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초기에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돈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그러면 지원을 받는 데는 과연 내가 무엇을 그 산에다가 해야 되는가라는 거와 임업인으로 반드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으로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업인으로 반드시 등록을 한다면은 많은 지원 혜택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